네, 심리 검사 중에서 MMPI 그 문제 모음을 보겠습니다. 목록표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목록표를 보고서 익히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6년도 12번 문제입니다. MMPI에서 피검사자가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30개 이상인 경우 가능한 임상적 해석을 6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문항이 30개 이상이다 이렇게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은 무응답 척도의 상승 이유 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응답 상승 이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단 임상적 해석을 6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가지 이렇게 기록돼 해놓았고요. 나머지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걸 써야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는 건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 6가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기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응답이란 말이에요. 피검사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MMPI는 뭡니까? 독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독을 아니하고 정독부 회피할 경우다 이렇게 해서 정독을 부에 아니하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무응답 문항이 많아진다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독을 아니하고 부 회피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임상 그 1급 실기는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도 득점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붉은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보충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정신병리 상태로 인해 적절히 반응 것 자체가 힘든 경우다. 독은 독해 능력 문제로 다소 복잡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다. 독해력이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이고 부는 수검자가 부주의하거나 혼란스러워 의도와 무관하게 반응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그런 생각 없었는데 부주의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는 회피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 고의로 거짓 응답을 하기보다는 아이고 이거는 거짓말은 하기 싫고 그대로 밝히기 싫으니까 회피하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경우에서 경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즉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무응답이 나올 수 있고요. 6번째는 예와 아니요 양자택일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독을 아니하고 부에 회피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답안지에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힌트와 키워드가 1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위의 내용보다 이 내용이 내가 좀 더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스스로 창의적으로
이런 힌트와 키워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6년도 13번 문제입니다. 17세 우울증 환자에게 MMPI-A 청소년용이죠.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모두 상승하였다면 가능한 임상적 해석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용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죠. MMPI2는 만 19세 이상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5가지 이렇게 줄여놨지만은요. 역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두 상승을 했다. 우울증 환자에게 임상 척도, 타당도 척도 모두 상승했다. 이것을 이제 이 엮기 위해 가지고 과정 왜 오무냐, 과정에 왜 오류가 없을까, 오무는 오류가 없을까, 이러한 그 이미지를 기억하셔가지고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과정은 정상을 과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과정에서는 심각한 정신병리의 증상 발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과정 외에는 왜곡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부정 왜곡입니다. 왜곡에는 이제 긍정 왜곡도 있고 부정 왜곡이 있죠. 의도적으로 부정 왜곡을 보였을 가능성. 특히 F 비전형 척도가 90T 이상일 때 요거까지는 기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의도적으로 부정 왜곡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항상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용어가 오입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채점할 때나 또는 기록할 때 우리가 기록할 때 오류가 생기죠. 또는 채점할 때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5번 심리 검사의 무성의 오무 무성의 혹은 반항 저항적 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왜 오류가 없을까 오무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16년도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진단명과 그 근거를 2가지 쓰시오.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던 내담자 K군은 어차피 갈 군대라면 일찍 갔다 와서 나보다 빨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싶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해군에 입대하였다. K군은 입대 후 18일 만에 허공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고 밥에 독약이 들었다고 먹지 않았다. K군은 입대한 지 23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면회를 온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심리검사 중에 엉뚱한 말을 하였다. 이래서 BGT 밴드 도형검사에서의 심한 중첩으로 나타났고 MMPI에서 LFK가 이제 삭가팅이죠. LFK가 삭가팅 이렇게 F 점수가 높을 경우 우리가 삭가팅이라고 하고 브린 트린이 40에서 50 F 후반부 비전 척도가 93 높죠. LKF보다 높고 자아 강도가 35 낮죠. 대부분의 임상 척도가 70 이상이다. 물론 70T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70T 이상이다. 지능 검사는 전체 지능과 그다음 어휘라든가 작업 처리 이런 게 전부 다 50에서 70 사이니까 우리가 평균 보게 되면은 100에 비하면은 역시 또 낮죠. 뭐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라고 했지만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 기록하면 될 거예요.
첫째, BGT는 일단 진단명은 조현병입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은 BGT 심한 중첩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기능의 현저한 장애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MMPI에서 타당도 척도 사카점과 대개 임상 척도가 실시점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카점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요 두 가지 해도 되겠죠. 물론 낮은 자아 강도가 여기 보니까 얼마로 나왔습니까? 35 낮죠. 자아 강도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행동 관찰에서 보게 되면 위에 망상도 나오고 와야 되는 행동 특성이 나타나죠.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조현병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서 자강도 빼고 요걸 넣고 요 3개 중에서 2개를 기록하시면 자신있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다시피 이 MMPI도 한꺼번에 다 하면 양이 많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기초를 익히고 나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보충과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5번 문제입니다. MMPI2 검사의 6번 척도에서 T점수가 70인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6가지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말이죠. 단순 암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이거는 틀리지 않아야 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트는 6번이 편집이죠. 편집정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내용 자체는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의적으로 이 편집증 있는 사람은 예의적으로 볼 때 면에 아주 경망스러운 투다, 경망스러운 투다. 편집증은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는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앞에 또 요런 거 넣어줘야 돼요. 요것만 넣지 마시고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한다. 의는 의심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항상 상대방의 동기 의도를 의심하고 오해하여 조심스럽고 경계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적은 적대감과 분노감을 드러내며 논쟁적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4번 척도 반사회성과 비교할 때는 반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사회나 권위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고, 이거는 보편적인 그 6번 편집증은 보편적인 그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논쟁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고나 태도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편집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5번에 피해 망상. 여기 보면 경망하다라고 했죠. 경망한 투다,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관계 사고 및 기타 사고장애 등 명백한 이거는 정신적 증상과 그에 수반한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편집 중에서는 6번에 나오는 게 방어 기제가 나오죠. 투사, 합리화, 주지화 등의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키워드는 예의적으로 경망스러운 투다, 경망한 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7년도 16번 문제입니다. MMPI2 해석에서 사료 코드의 임상적 특징 4가지를 쓰셔 이제 코드 상에 대한 것인데, 자주 나오는 게 사료 코드고, 앞으로 보충으로는 다른 코의 코드 상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출 나와 있는 문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사는 힌트가 뭐냐면은 반사회성이고 6은 편집정입니다. 반편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반편.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사리코드 반편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의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요걸 키워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반만 부분 의논한다. 그래서 부는 부인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고 부는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의는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다. 노는 논쟁적이며 냉소적이다. 요게 이제 핵심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요것만 가지고는 그 만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요거까지 같이 두 개를 연결해서 서술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합리화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분노와 적개, 억제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죠. 4번 논쟁적이고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 뭐 이 외에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사료 코드는 반편이다. 반사회성과 편집종 반편, 반만 부분 의논을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8년도 9번 문제입니다. MMP의 4, 7 척도가 높은 경우에 임상적 특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4는 반사이고 7은 강박이죠. 그래서 이 강박 정세는 어떻습니까? 이 키워드가 뭐냐면은 항상 자기는 어떡하다, 깨끗하고 죄가 없다 이러한 그 이미지를 연관을 시켜서 나는 무죄고 신성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 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은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 앞에 내용과 약간 중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4번 반사회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무죄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앞뒤에 그 내용이 좋습니다. 과도한 행동을 한 후에는 자기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행동 억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신체적 고통을, 이 강박증은 신체적 고통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위장통 등의 모호한 신체적 고통 또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긴장감이나 피로감 및 소진감 등을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은 성가시게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거는 타인이 부여한 규칙이나 규제가 매우 성가시게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반사회성도 마찬가지지만 강박증세는 남의 충고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부여한 규칙이나 규제가 매우 성가시게 생각하고 불안해한다. 요 적색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한꺼번에 안 될 때는 일단은 적색 부분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청색 부분을 이렇게 익히는 쪽으로 하면은 좋겠네요. 18년도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어떤 상성 척도상에 대한 것인가?
이 척도의 상승을 보이는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자기도취적이며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타인에게 냉소지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보면 편집증이죠. 6번에. 거절에 취약하며 비난을 받으면 적대감을 드러내며 수동공격조로 변한다. 타인의 동기를 의심하고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자주 비아냥거리고 쉽게 화를 내며 논쟁적이고 특히 권위자를 몹시 싫어한다. 이거는 반사회성에 대한 아주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6 또는 64 코드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와 46 이렇게 하는 경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척도의 점수가 안 나타나 있죠. 만약에 반사회성이 뭐 78이고 그다음 편집증이 뭐 75라고 하면은 이때는 46으로 합니다. 반대가 되면은 64로 쓰는 거죠. 단 지금은 어느 점수가 높다 이런 건 여기에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46 또는 6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17년도 16번 그 해설을 또 한번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19년도 11번 문제입니다. MMPI에서 임상척도 8번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 임상적 특징을 6가지 쓰시오. 8번은 조현병이죠. 힌트는 조현병의 반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현병이 걸렸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키워드를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대가 됩니다. 조현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때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을 복창을 한다. 다시 찾는다. 이래서 실권 복창 이렇게 이미지를 스토리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다음 그는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복은 복종적입니다. 조현병은 불복종적이지만 복종적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너무 낮은 경우 우리가 창의성은 말이죠. 8번 척도가 높을 경우에는 창의성이 아주 우수하다 이런 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낮은 경우는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규칙에 얽매인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실권 복창인데 자 이렇게 청색으로 된 말도 같이 연결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론적 혹은 철학적인 문제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권력에 대해서 성공과 지위,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수능적이고 복종적이며 권위에 대해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창의성이 부족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한다. 뭐 그 외에도 뭐 8번 척도가 낮을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고를 하시고 뭐 지금 6가지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요거는 6가지로 하면은 2가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조심스럽다 요거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실권 복창 그 다음에 타인과 깊은 정서적 관계를 피한다. 요거 넣으면 되겠네요. 실권 복창 좋다. 죄송합니다. 이 6가지인데 저 4가지만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요게 5번, 요게 6번, 실권 복창 좋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생각하시고 문제 해결 방식이 조심스럽다. 타인과 깊은 정서적 관계를 피한다. 그래서 요 앞에 사고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간관계에서 억제적이며 타인과 깊은 정서적 관계를 피한다. 이렇게 5, 6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수정을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10번 문제입니다. MMPI2를 법정 장면에서 사용할 때 피검자가 모두 그렇다 또는 모두 아니다로 반응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정신병적 혼란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그렇다 또는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죠.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신병적 혼란일 수 있거나 혹은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법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나 동기 부족, 부주의한 경향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검사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게 80T 이상이면 타당성이 의심되기에 무효 파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틀린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그렇다로 응답하는 게 모두 긍정 혹은 아니다 모두 부정이 되겠죠. 응답하는 경우는 원점수가 13점 이상이면은 검사 자료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비일관적인 응답을 보인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 서술이 조금 좀 길죠. 그렇더라도 적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놓치지 말고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뭐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보충적 그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11번 문제입니다. MMPI에서 영번 척도 SI가 낮을 경우 임상적 특징을 5가지 쓰시오. SI는 사회적 그 내향성이죠. 내향성이 사회적 내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향성이 낮다라고 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외향적 활동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돌아 다니지 말라, 싸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5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외향적이다 보니까 사교적이고 활발하며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뭐합니까? 대인관계 욕구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3번 지위, 인정 등에 관심이 있으며 경쟁적인 상황을 즐기는 편이다. 사실 말라에서는 말이 많으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과시적이다. 사대지 말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안 하면요. 각 척도의 상승의 특징 여러 가지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은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장에서는 답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힌트를 통해서 이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3번 문제입니다. MMPI2의 6번 임상척도의 결과 T점수 70인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우리가 한번 했죠. 17년도 몇 번 문제입니까? 15번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어떻게 할까요?
6번 척도가 70 이상의 경우 복습을 한다면은, 이거는 6번 정도는 정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집증이 있다 보니까 예의적으로 아주 경망한 투다. 이렇게 기억을 몇 번 하시면은, 이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나왔네요. 21년도 12번 문제입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 중 F 척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F 척도는 비전형 척도죠. 하던 대로 안 하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키워드는 여기를 보면은 고의는 없다. 고의는 없고 잘못 읽어서 그렇다. MMPI는 약 567개 문장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읽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는 없다. 그러나 잘못 읽어서 그렇다. 그래서 무작위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정 반응으로 응답했을 경우가 있고, 나쁘게 보이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의도.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앞에도 한번 나왔지만 채점이나 기록에서의 오류로 인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MMPI는 독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 독해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고의 오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밑에 내용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21년도 18번 문제입니다. MMPI2에서 K 교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효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 교정을 합니다. 고친다. 근데 교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교정을 하지 않느냐? 여기 교정을 하지 않는다 요까지 넣어야 더 좋겠네요. 심경입니다. 심각하지 않거나 경미할 때. 심각하지 않거나 경미할 때입니다. 1번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준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비임상 장면에서 주로 혹은 전적으로 K 교정으로 인해 임상특도 점수가 경미하게 상승하는 검사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교정 그 점수 그 부여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요 내용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래. 모든 경우에 이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4, 7, 8, 9 요 5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넣어봐야 경미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2년도 2번 문제입니다. MMPI 검사 시 독해력, 지능, 나이, 정신상태, 소요 시간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5가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없고 단순히 MMPI2 검사를 실시하는 내담자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조금 불명한데 우리 둘 다 좀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처럼 이렇게 출제되면 이거는 이미 다 5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아래쪽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뭐냐면은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힌트는 MMP는 문항이 많죠. 문항 자체가 567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독을 하면은 지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정독시 지연이라고 해서 정신상태, 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가능하면 이 순서는 암기하기 위해서는 정독시 지연이지만은 순서 독해력부터 문제 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뒤바꿔 놓으면 채점자 이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는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채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MMP는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독해력. 그다음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이 돼야 되고 연령입니다. MMPI2 같은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MMPI-A는 만 13세에서 18세다. 그러니까 지능은 지적 능력은 다소 낮아도 가능하나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측정되는 IQ가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적절한 수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정신 상태입니다. 시행질 검정 능력이 손상되지 않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일반적 소요 시간입니다. 60에서 90분 정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은 정신 상태요. 독은 독해력이고 시는 일반적 소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지능이고 여는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는 이렇게 정독시 지연이라 하더라도 독해력과 연령 요것을 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지네요. 22-4번입니다. 러시아 검사 때도 했고 지능 검사 때도 이 부분을 물론 했지만은 지금 MMPI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MMPI를 보게 되면은 일단 LFK가 이 가운데가 높으니까 사과층이네. 일단 70점 이상 되는 것 기점수가 보면 2개입니다. 그러면 6, 8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6은 편집증이고 8은 조현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현병과 편집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8 코드가 상승되어 가지고 조현병이나 조현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가 시사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MMPI를 볼 때는 이렇게 되죠. 러시아 검사 때는 했죠. 부정 왜곡이 0.63, 0.63보다 크면은 부정 왜곡이 크다는 이러한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MMPI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했으니까 이걸 이제 통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검사 진단명 소검사 나왔고 진단명은 요 세 가지 편집증과 조현병과 관련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22년도 5번 문제입니다. MMPI2에서 성격 병리 5요인 척도를 쓰시오. 병리 요인이니까 아프다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다니 해서 APDN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말이죠. 성격 병리 5요인하고 그 다음에 빅5 성격 5요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MMPS 성격 병리 5요인은 아프다니 해서 공격성 척도 요거는 그냥 척도명만 쓰면 됩니다. 요 내용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공격성 척도 그 다음에 정신적 척도 PSIC죠. 사이코티스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통제 결여 척도입니다. 디스크 걸리면은 몸이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연관시켜 줘도 되고요. 그 약어가 아니고 이렇게 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영어 스펠링 익히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G입니다. 부정적 정서성 또는 신경성 척도입니다. 통제 결여 척도, 그다음 부정적 정서성 신경성 척도 해서 NEG 같으면 NEGE, Neg Emotionality 이렇게 보면 됩니다. NEG, Neg
네거티브, 부정적, 음이죠. 포지티브가 아니고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이모셔널티 또는 뉴로티시즘 이렇게도 합니다. 신경증이죠. 그 다음에 INTR은 인트로 버전, 내향성입니다. 인트로 버전. 로우 포지티브 이모셔널리티라고 해서 긍정적, 낮은 긍정적 정서 척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프다로 해서 이렇게 익히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3-13번 문제는 18년도 10번 문제와 동의합니다. 이거는 역시 4, 6 또는 6, 4 이렇게 되죠. 점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코드상에 대한 그 척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년도 19번 문제입니다. 17세 우울증 환자에게 MMPI 청소형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모두 상승하였다면 가능한 임상적 해석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16년도 13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모두 다 상승을 했느냐?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 왜 오류가 없을까? 왜 오무, 과정 왜 오무 이렇게 돼 있죠. 동일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년도 20번 문제입니다. MMPI 임상 척도, 기본 척도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1급 전문가 과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지 중에 5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것으로서 16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실기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요거를 좀 탄탄히 익혀 주시면은 앞으로 또 보충 문제와 예상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런 걸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 너무 또 엄두를 못 낼까 싶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리검사가 50% 이상 되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 50% 이상은 우리가 실기 준비가 되고요. 나머지는 또 간단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